네. 저 뭐야? 잘못 온거 아니야 영상이? 사슴 아니에요? 노루야, 노루. 편도 3차선 도로였는데 제가 2차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1차선 쪽에서 뭔가 제가 언뜻 뿔 같은 것을 본 거예요. 뿔이 있으면 사슴인데? 사슴이 왜 고속도로에?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3차선으로 피하려고 가는데 가가 이제 달라들는 거죠. 위험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아유. 뭐야? 근데 뛰어? 아니, 유주얼 서스펙트. 불러가지고 거기 가드레일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차는 차대로 고쳐야 되는 게 손해보고 이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유 저 차봐. 충격이 느껴지는데요. 도심 거리에 난데없이 사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왕에서도 사슴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공부차인데? 무슨 일일까? 저뿔 봐. 아유. 남성이 사슴뿔에 받쳐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리고 같은 날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사슴이 나타나서 지나가던 여성을 뿔로 공격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저희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 뿔로 받치면 진짜 아플 텐데 저거. 받는 힘도 장난이 아니라서. 또 날카롭잖아요 또. 아이고. 아 산책길이나 이런 도심에서도 이제 뿔 달린 사슴이 출몰하나 봐요. 많은데 사슴이 의외로? 어머. 오후 한 5시 정도 언덕에서 그 후다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좀 덩치가 큰 사슴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이거는 사슴. 어머. 포획하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사람 많은데요 그 크기가. 힘이 장사요. 그 힘이 세지 또. 네. 근데 어두울 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저런 식으로 이제. 저기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와, 목숨 걸 싸움은.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게. 아, 되게 빼직한가 봐, 저 위에. 어머, 어떡해요? 와, 저 점프하는 거 봐요. 와. 야, 저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위험한데요? 개체수가 좀 많아졌나 보네. 또 환경이었네. 농장에서도 키웠었고. 사슴 같은 경우에는 녹용 녹용으로? 목적으로 기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딱 겨울 다가오기 전에 한 11월에 많이 나타나나 봐요. 본능적으로 약간 그 번식을 해야 되니까 경쟁력이 세야 되니까. 야, 저 잘못하면 몸 뚫리겠는데? 곡상선 아주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군산에 출몰했던 사슴은 사실은 엘크. 엘크가 진짜 큰 건데? 네네. 엘크는 큰데? 엘크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500kg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고 되게 키도 크고 뿔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손대 소. 제가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 시절에 엘크 농장들 농가 사장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엘크에 이렇게 들이받쳐서. 아, 사장님이? 네, 키우던 사람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취 후에 검진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좀 많이 유의해야 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9, 11월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 공격적이에요, 사슴이? 사슴이 원래 초식동물이라서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은 그냥 도망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 전혀?
딱 이 번식기에 9월에서 11월 요 사이 때는 훨씬 더 예민해지고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요. 혹시라도 출산 이후에 지금 새끼를 돌보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도 암컷 사슴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슴을 마주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튀어야 돼. 근데 걔가 더 빠르잖아. 뭐 이왕이면 너무 급하게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예, 일단 이 친구를 못 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못 본 척. 못 본 척. 왜냐하면 그러면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감소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못 보는 척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친구도 그 사이에 자기가 도망을 가거나 원래 겁이 많은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자체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못 본 척을 딱 했어요. 하고 다시 봤는데 바로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이래도? 이래도 이러면서. 바로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그 못 본 척을 했는데 그새 와가지고. 그런 거야.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 그 정도면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관심을 바라는 친구가. 그거는 아이 컨택. 네. 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으로 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 영상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왜냐하면 사슴이나 고라니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치료비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야생에 막 돌아다니는 애가 우연찮게 내 차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 추궁할지가 애매합니다. 국가한테 관리 책임을 묻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긴 하죠. 안전운전, 미리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는 사슴을 포획했어. 네. 뭐 그 사람 쓰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해서 포획을 하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 7일간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근데 공고 후에 1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호센터로 가서 일정 기간 보호를 하고 나서 이제 기증이나 입양 같은 걸 시도를 하거든요. 우리 애니킴에서 본 사슴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사슴 농장이나 아니면 이 동물원에 이제 입양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동물 관리에 좀 더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쌍둥이야? 쌍둥이가 있어? 닮았다 진짜. 둘이 쌍둥이인가? 동배 새끼일 것 같아요. 귀여워. 이쁜 애가 두 마리나 있어. 안녕하세요. 5살 고양이 남매 오키도키의 보호자입니다. 둘이 너무 닮았다. 아 진짜 야 난 구분 못하겠다. 오키와 도키는 유기묘 보호소에서 내려와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이좋은 남매냥이에요. 귀엽다. 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었던 오키의 수염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뜯겼어? 제 오키가 지금 한쪽 수염이 좀 짧은데요? 수염이 진짜 뭐 거의 뿌리밖에 안 남았네. 뿌리 쪽밖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수염을 뜯었나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도키가 그루밍하는 척 하면서 오키의 수염을 물어 뜯더라고요. 야, 그거 뜯어서 뭐해? 아니 왜 수염을 뜯어 도키야? 그거 왜 뜯어? 그걸 왜 가만히? 그것도 가만히 있었어. 몇 년 동안 계속된 행동 때문에 오키의 수염은 길어질 틈이 없어요. 원래 저렇게 그루밍을 해주는 게 사이가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좋은 오키도키인데 도키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키의 긴 수염을 다시 보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귀여워. 야 남매 고양이의 수염을 물어뜯어서 고민인 사인이 저 처음 봐요. 수염 물어뜯는 건. 아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뿌리 쪽이 되게 뿌리가 깊고 그리고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중요하죠. 감각모입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수염이 하는 역할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도 수염을 통해서 이 넓이,
내가 지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거리 측정까지 넓이 이런 거를? 네. 그리고 기류의 변화라던가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 같은 것도 이 수염을 통해서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레이더네. 그죠? 그러네, 촉수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럼 쟤 어떡하냐? 안 돼. 쟤 지금 한쪽이 지금 레이더가 날아갔는데. 너무 위험한데? 한쪽 눈 감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단순히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 게 감정 표현을 수염으로도. 감정? 네. 어떡해요? 수염이 그냥 이렇게 축 편하게 얼굴이랑 좀 수평으로 해서 쳐져 있으면 요거는 편안한 상태. 편하고. 그리고 사냥감을 보거나 호기심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딱. 그리고 긴장하거나 무섭고 자기가 좀 공포심을 느끼면 수염이 몸쪽, 얼굴 쪽으로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몸짓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수염을 봐도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난 다 똑같아 보이던데. 나도 다 똑같아 보였지. 아, 오늘 너무, 나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 이야기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슈를 다시 봐야겠어. 그 장하시는 고양이 걔도 그게 구형이 됐는지 봐야겠어요. 디테일이 있다면 이것도 있겠지. 아마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네. 있겠죠. 다를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오키처럼 수염이 뜯기거나 혹은 뭐 타거나 이러면 이게 복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이게 이제 수염이 빠지면 다시 나긴 해요. 그래서 그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야생에서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오키한테 도키가 계속해서 이제 그루밍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애정 표현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루밍을 하면서 수염을 자근자근 계속 씹잖아요. 좀 더 집착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안정감을 좀 얻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100% 아예 없애는 거는 어렵고 그래도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도키가 오키의 수염을 자근자근 씹으려고 했을 때는 안 돼라고 표현한 다음에 분리를 해주는 것. 그리고 집착적인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 딴 데다 써야 되나 보다.